자, 제가 만든 이것도 AI로 다 만들었습니다. AI로 만든 인포그래픽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기술자들의 시대였어요. 기술자들의 시대였다는 게 뭐냐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기술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의사, 굉장히 의료 기술에 통달한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의사죠. 변호사, 법과 어떤 판결에 대해서 통달해 있는 법에 대한 기술자들. 심지어 뭐 건축을 보더라도 건축사, 시공기술사, 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어떤 직업과 경제적인 바운더리를 보장받던 사회였어요. 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사진을 잘 찍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또 영상을 잘 만들거나 영상을 잘 찍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보호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던 시대에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기획자들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영화 감독이 더 이상 배우라든지 촬영 감독, 음향 감독 이런 사람들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AI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CG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설계자라든지 이런 공간을 디자인하는 다양한 디자이너들 없이도 공간을 기획해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코딩이 어려워서 못했다면 지금은 코딩마저도 AI가 대신 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해결해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AI 시대에서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동안 뭐 대단하진 않지만 7, 8년 동안 회사만 다녔던 그것도 건설 회사만 다녔던 일반 직장인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예요. 어, 이게 뭐 대단한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어떤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롤스페이스의 이런 패션쇼를 하는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다 롤스페이스는 산악용 브랜드 아닌가? 산악용 브랜드면은 암벽 등반이 같이 보여주면은 패션쇼가 훨씬 그 아이덴티티에 적합한 그런 패션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AI로 롤스페이스 패션쇼장에 암벽 등반하는 그림을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즈 매거진이라는 그런 어, 이 매거진 채널에서 연락이 와서 이 내용을 본인들 채널에 실어도 되겠냐 뭐 이런 어떤 요청을 받고 당연히 흔쾌히 어, 그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차은우 옆에 이렇게 있게도 되고요. 또 저는 패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패션 옷을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어떤 설계도로 만들고 옷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도 세워보고 소설도 써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SNS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코딩도 하게 되고 다양한 제가 평소에는 절대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AI로 어떤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디자인이고 어떤 창의적인 발명품이고 모든 게 다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공기가 통하듯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환경과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맥락들에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뭐 40대일 수도 있는데 그 디자인을 하고 그 기획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그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은 그 사람이 살아왔고 그 사람이 경험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제공해 줍니다.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맥락은 그 컨텍스트는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많은 그림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AI는 인간이 이때까지 모아뒀던 모든 컨텍스트, 모든 맥락을 학습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맥락과 AI의 맥락이 합쳐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AI는 창의적일 수 없어. 창의적인 부분은 인간의 산물이야.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최근에 발전된 AI에서 보여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놀랍고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획자들 혹은 디자이너들 혹은 설계자들은 이 AI의 컨텍스트와 나의 컨텍스트를 잘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효율적이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혹은 코딩을 했다면 영상을 찍었다면 수시간에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맥락을 이해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 기획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자들이나 혹은 설계자들이 AI를 안 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조경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조경을 하고 있고 이 조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맥락은 썬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어 볼까? 썬큰 공간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서 상품 개발을 AI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썬큰 공간이 어떻고 그곳에 어떤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양새면 좋겠고 이 정도의 얘기만 서로 주고받았는데 새로운 컨텍스트가 입혀지게 됩니다. 최근에 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법규들이 바뀌고 조례들이 바뀌면서 전기차가 주차되는 공간은 기와 연해된다. 외기라는 건 바깥 공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기차가 화재가 나더라도 그 연기가 지하주차장 안에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가게 돼야 된다. 뭐 이러한 규들이 생겼어요. 컨텍스트를 얘가 읽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전기차가 들어와서 아파트의 썬큰 공간에 주차를 하는 공간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정원과 뭐 도서관과 어떤 라운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컨텍스트를 입혀서 상품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텍스트가 합쳐졌겠구나.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상품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의 컨텍스트와 우리 국가 혹은 사회의 컨텍스트와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맥락들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정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의 컨텍스트가 합쳐져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